오늘 아침 대전역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여행객들, 인천에서 당일치기로 온 직장인들, 부산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온 대학생들, 이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심당입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이 성심당을 찾는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어디가 아닙니다.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투썸플레이스 같은 카페 체인도 아닙니다. 단 5개의 직영점만 운영하는 작은 제과점 네트워크일 뿐입니다. 70년간 대전을 떠나지 않은 지역 기업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연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2,600억 원입니다. 1년 전은 1,930억 원이었습니다. 35.7% 성장입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88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6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6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곳입니다. 누적 판매량은 2024년에 1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에는 500만 개, 2013년에는 1,000만 개였으니 말입니다. 대한민국 베이커리 시장에서 이런 성장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빵집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의 부활, 전통의 혁신, 그리고 돈과 마음의 균형을 맞춘 기업 경영의 교과서입니다. 성심당의 이야기는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주 임길순 암브로시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성심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2포대를 들고 나와 찐빵 노점상을 차렸던 그 시절, 한국은 전쟁 이후 가장 절망적인 기근 속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빈 주머니뿐이었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값싼 빵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심당의 경영 철학의 첫 번째 층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성심당은 매달 빵을 기부합니다. 기부하는 빵값만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니라 신용입니다. 그래서 성심당의 광고 선전비는 연 매출의 0.1% 수준입니다.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매출의 30%에서 50%를 광고에 씁니다. 성심당은 0.1%입니다.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심당은 전 국민이 아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지역 밀착과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성심당은 절대로 확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전국 1,000개 점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형 제과 회사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심당은 5개의 직영점만 운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명진 회장의 철학이 명확합니다. 품질 관리와 지역 정체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점포에서 직접 빵을 굽고 모니터링합니다. 우리 동네 빵집이라는 감정이 유지됩니다. 관광객이 성심당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빵의 맛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70년 지역기억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무게감이 다릅니다. 교황도 성심당을 먹었다는 얘기가 전국을 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은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단일 제과점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이제 성심당은 빵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성심당의 성공 공식을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거기에는 철저한 경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차별화된 제품 개발입니다. 성심당은 계절마다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기본에 충실합니다. 김빵, 소고로, 크림빵, 바탕금 브레드 같은 클래식이 중심입니다. 이것들은 40년 전 맛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게 작은 변화를 줍니다. 웰빙 트렌드에 맞춰 건강빵을 만들고 프리미엄 라인을 추가합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개방했을 때 1년에 100억 원대 매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혁신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각 시즌마다 한정판 상품을 출시하여 팬들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봄에는 벚꽃 크림빵, 여름에는 치즈 냉면 모양 빵, 가을에는 밤타르트, 겨울에는 핫초콜릿 빵처럼 계절 감성을 담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성심당은 계절마다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성심당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계획된 마케팅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격 정책입니다. 성심당의 빵은 타사 제품보다 비쌉니다. 찐빵 하나가 5,300원입니다. 파리바게뜨는 3,500원입니다. 가격이 50%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왜일까요? 품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 프리미엄이 바로 기부로 연결된다는 것을 고객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진을 줄일 수도 있지만 성심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공헌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착한 기업의 경영 철학입니다. 실제로 성심당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58%의 고객이 가격보다 기업의 철학을 우선으로 선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 상품 거래가 아닌 가치 공유의 관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성심당은 가격 책정 시 품질, 기부,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투명한 재무 구조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SNS에서 성심당은 이미 전설입니다.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은 필수 코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자산일까요? 유명 연예인들도 성심당 사진을 올립니다. 기부 소식도 함께 공유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심당은 따뜻한 기업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영업 비용은 최소인데 브랜드 가치는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케팅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성심당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월 평균 5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도 성심당 관련 영상은 누적 조회수가 3억 회를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료 광고가 아닌 자발적 입소문입니다. 성심당은 오히려 SNS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 경제와의 상생입니다. 성심당의 원재료는 지역산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대전 지역 농민과 협력합니다. 지역 경제에 돈이 흐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성심당의 매출이 오르면 대전의 경제가 함께 오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입니다. 대전은 성심당이 없으면 관광도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심당은 지역 농가와 장기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합니다. 팥, 팥소, 밀가루, 계란 등 주요 원재료의 80% 이상이 대전과 충청도 지역산입니다.